영세 부분 173페이지 영세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세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영세율,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입니다. 매출에서도 영세가 있었는데 매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세에 관련된 물건을 샀으면 이렇게 영세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 문제 위주로 해서 하나씩 풀 건데요. 우선 중요 문제 같은 경우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1번, 2번, 3번 12월 5일입니다.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자산의 이름은 원재료고 원재료를 우주로부터 매입을 하다. 거래처 이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이름 잘 보세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죠. 요거는 이제 영세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구입대금 중에서 600만원은 초코상사로부터 받은 어음이면 일단 받으러움입니다. 받으러움을 넘겨준 거죠. 네가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15일이죠. 12월 15일. 자, 날짜는 12월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이죠. 52번의 영세입니다. 여기 있죠. 그러면 52번 이렇게 넣으시고 품목은 원재료라고 했습니다. 원재료 수량 단가는 따로 없고 공급가액을 3,200으로 넣겠습니다. 자, 영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아무것도 없죠. 0%의 세율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주로부터 매입을 했다. 우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영세율 뒤에 보시면 전자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 그 다음에 분계 갑니다. 차변은 원재료 맞고요. 이제 돈을 어떻게 줬냐면 600만원은 어음을 줬다. 우선 받으러움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초코상사 거죠. 초코상사라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600만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외상매입금 이렇게 2600 요건 이제 우주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창을 좀 이렇게 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문제를 올리고 볼게요. 자, 12월 2일 엑스코에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를 내국 신용장 첫 번째 키워드에 의해서 150만원에 구입하고 두 번째 키워드 나오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이거 영세율이란 말 나왔죠. 영세입니다. 발급받았다. 아직 내국 신용장은 개설은행에서 지급되지 않았다. 뭐 이거는 뭐 상관없고요. 자, 날짜 12월 2일이네요. 자, 날짜 12월 2일. 그 다음에 52번 영세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재료라고 하시면 돼요. 원재료.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50만원. 15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엑스코입니다. 엑스코 되겠고, 전자는 1번. 그 다음에 이제 분계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재료를 산 거기 때문에 차변 원재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직 뭐 돈을 받았다 말았다 이런 말이 없고 대금은 보이시죠? 대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뭐 됐네요. 그 외상이죠.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끊겨 있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뭐 또 이게 나왔고요. 자산 이름 나왔죠. 한국전자로부터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일단은 요것만 보셨을 때, 자, 요 부분이거든요. 요것만 보셨을 때 영세구나라는 걸 일단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세요. 500만원은 자, 초코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수하다. 이것도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이고, 거래처는 초코상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3개월 만기에 당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주다.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죠.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으로 준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11월 30일이고요. 자, 날짜 11월 30일. 그 다음에 영세이죠. 영세니까 52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원재료라고 넣겠습니다. 원재료. 금액은 2,500만원. 2,500만원.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요. 거래처는 한국전자네요. 한국전자. 다시 넣을게요. 한국전자. 그 다음에 전자라는 말이 전자사용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넣으시면 되겠고, 차변 원재료 되고, 대변은요. 대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받으러움이 먼저 있었죠. 받으러움 배서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누구 거라 했냐면 초코상사 거라 했다. 그러면 초코상사, 초코. 그 다음에 금액이 아까 전에 500만원이었죠. 대금액 500만원. 자,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지급어음을 발행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잘 보세요. 여기 초코상사, 가운데 초코상사로 바뀐 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번, 3번 됐고요. 그 다음에 영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세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면세입니다. 면세는 일단 키워드가 계산서. 여러분 요거 잘 헷갈리시는데, 세금 계산서에서 세금이 빠졌어요. 한 번씩 헷갈려갖고 계산서라는 글자만 보고 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계산서는 다른 겁니다. 면세 물품을 사고 팔 때 영수증으로 줄 수 있는 게 바로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좀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먼저 2번을 하겠습니다. 자,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매뉴얼 책을 산 거예요. 책자를 구로서점에서 구입을 하다. 구입했고요. 다음과 같이 계산서도 이제 전자인지 아닌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계산서, 면세입니다, 면세. 돈은 당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주다. 당좌예금이죠, 이거는. 당좌예금 되겠죠. 자, 밑에 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서라는 거 보이시죠? 전자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구로서점에게로부터 내가 받았고, 물건값은 7만원. 면세는요, 세금이 면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고가액만 이렇게 적히는 것이 맞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것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매일 매출 전표, 그리고 날짜는 9월 27일. 자, 9월 27일로 넣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오른쪽 아래 보시면 53번입니다. 53번. 그리고 책자, 그냥 매뉴얼 책자라고 넣으셔도 되고 그냥 책자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뭐 큰 차이 없고요. 자, 금액은 7만원 되겠습니다. 7만원. 그 다음에 구로서점. 자, 구로서점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전자라는 말이 있었고, 이제 분계 갑니다. 자, 차변 보세요. 책을 샀다라고 했죠? 책을 사면은 우리 계정 과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도서인쇄비입니다. 근데 도서인쇄비 일단 적고 이야기해 봅시다. 도서인쇄비 500번대냐 800번대냐인데 보시면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00번대겠죠? 500번대. 그 다음에 대변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 줬느냐? 당사 발행 당좌수표로 결제했네요. 그러면
좌예금이네요. 당좌예금. 자, 대변은 당좌예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은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고 그 다음에 면세는 6번 보겠습니다. 6번 이렇게 두 문제를 더 보고 뭐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 비슷한 유형이라서 대표 유형만 지금 푸는 겁니다. 영업부, 일단 영업부라는 말, 뭐 800번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하다. 매입했네요. 토지를 매입.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토지 자체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대금 중에서 3억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고,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하다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월 30일. 자, 날짜 10월 30일. 그리고 면세는 53번 하시고요. 땅이죠. 토지였죠, 토지. 그러면 토지라고 적겠습니다. 토지. 그 다음에 공급가액 토지를 5억 8천이랬죠. 그럼 5억 8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 되겠습니다. 한국전자. 다시 할게요. 한국전자. 자, 한국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고요. 전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1번 하겠습니다. 자, 차변. 우선 토지 하시고요. 자, 대변 돈을 이제 어떻게 주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3억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네요. 그러면 당좌예금 하시고 일단 3억 원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라고 했죠. 여러분, 토지를 사면서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라고 하면 지급어음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급어음이 아니라 상품이나 원재료나 제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 하셔야 돼요. 미지급금. 요거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 미지급금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6번 봅니다. 자, 영업직 직원들이 영업직 요 800번대 초코상사로부터 교육훈련 특강 요거 교육훈련비 기억나시나요? 교육훈련비 있었습니다. 수강료는 200 들었고요. 계산서를 받았다. 근데 전자가 아니라 수기분, 손으로 쓴 거. 자, 수강료는 선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계약금. 그러니까 미리 예전에 좀 줘놨던 거예요. 총 200만원인데 10%를 예전에 선급금 처리를 했겠네요. 제외한 나머지 180만원을 더 줬다. 뭐 추가로 줬다 이거죠. 자, 우선은 영수증부터 보세요.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니까 날짜부터 보고 한번 봅시다. 9월 23일이고요. 9월 23일. 그 다음에 면세 53번. 또 품목은 교육훈련 특강 수강료. 그냥 수강료 하겠습니다. 수강료 하시고 금액은 200. 거래처는 초코상사. 초코. 그 다음에 수기분이니까 전자 0 하십시오. 그러면 빈칸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빈칸 들어갔죠. 그러니까 수기분 전자가 아니라서 0이 들어간 거고요. 분개갑니다. 차변. 우선 교육훈련비 하셔야 되겠죠. 교육훈련비. 그리고 영업직이니까 800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00번대 교육훈련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 대변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선급금 제외시켜야 되잖아요. 선급금 제외한다. 금액은 20만원이랬죠. 20만원 제외한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현금. 자, 나머지 180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6번에 대한 답이 됐네요. 6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불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망의 불공. 요거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우리 시험을 위해서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요. 매입입니다. 매입 맞죠? 그러니까 일단 매입에 관련된 사건에서만 불공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물건을 사오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텍스 인보이스였나? 텍스 이거 세금 계산서라는 뜻이에요. 세금 계산서를 일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불공사유에 해당되면, 이렇게 해당되면, 여러분, 불공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제 불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불공이 뭐냐면요. 이 말의 뜻을 또 알아야 되겠죠. 불공 많이 하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요 말의 뜻입니다. 요거의 줄임말이죠.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말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또 설명하려면 부가가치세를 살짝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살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보통 회사는 돈을 벌면 수익이 생기죠. 그리고 돈을 쓰면 비용이라고 하고 이익 남는 거잖아요. 자, 일반적으로는 요 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 내라, 납부세액이거든요. 세액 내라 라고 하는 게 뭐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요 부가가치세법은 좀 특이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익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번 돈에다가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요. 매출세액 이래 부르고요. 두 번째 비용에다가 쓴 돈에다가 물건 사오면서 쓴 돈이겠죠. 여기다 10%를 곱하면 매입세액이 됩니다.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세액, 매입세액.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이렇게 빼줍니다. 요거 빼는 거를 공제하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자, 그럼 뭐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뭐가 다른데 덧진겠지나 이렇게 하는데, 요건 이제 세법에서 뭐라 부르냐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 불러요. 세액에서 세액을 빼잖아요. 그래서 세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이 방법을 채택하느냐 하면, 자, 내가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걸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수증을 제대로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네 물건 사올 때 거기에서 영수증 네가 제대로 받아. 네 영수증 제대로 못 받으면은, 자, 여기 보면 매입세액 요거 영수증을 제대로 못 받으면 요만큼 공제 안 해줄 거야. 그러면 네가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질 걸? 그러니까 네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고 공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공제 제대로 받고 싶으면 영수증 제대로 받아와, 이렇게 합니다. 그 영수증이라는 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세금계산서, 카드 명세서, 현금 영수증 이 세 개입니다. 그 영수증 제대로 받아와 이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매입세액 요거 영수증을 제대로 받아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건을 판매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출세액 요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도인 겁니다. 그런 용도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네 공제 받으려면 받아와,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거든요. 됐죠? 그런데 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야, 그런데 네가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왔다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진 않겠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바로 아까 불공사유에 되면 된다 했잖아요. 요거. 그래서 불공사유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를 세법에서 정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요 부분은 내가 좀 공제해주긴 그렇다. 네가 영수증을 제대로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 사유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유 1번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요거는 세법,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부분에 이론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 자세히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 자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과 누락이 된다면 이거 영수증 아니야, 종이 쪼가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정해주지 않아, 불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상 이 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사업과 관련 없는데 지출을 해놓고 돈을 써놓고 영수증 받아와 놓고 이거 공제해주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대표적인 거는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 여기 뭡니까? 우리 가지급금으로 배웠던 거 있잖아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이 아니지, 인출금. 인출금으로 회사 사장님께서 회사 돈을 막 쓰는 거지. 그래놓고 세무계산서 떼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죠. 불공사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유 볼까요?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있습니다. 일단 비영업용, 요 단어는 뭐냐면요. 영업용, 비영업용이겠죠? 여러분, 영업용은 택시, 버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판이 노란 색깔이 있는 거 있죠? 그걸 영업용이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건 다 비영업용인 거예요. 그런 차를 말하고, 소형 승용차는 요건 네이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뭐 7인승 이하인가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소형 승용차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남자분들은 보통 차를 경차, 그 다음에 준중형, 소형, 뭐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세법에서는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일단 뭐 몇 인승, 7인승이었나 그거 이하면 다 소형 승용차인 거예요. 다. 그게 넘거나 아니면 트럭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형 승용차 아닌 거겠지. 뭐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두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요 두 단어가 아니라 얘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기출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죠. 1000cc를 초과하냐 안 초과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초과하면 불공, 초과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999cc거나 998cc이면 요거 이런 차를 사거나 이런 차에 들어간 차량 유지비 있죠? 요런 것들은 과세로 인정해 주거든요. 아까 51번 과세였거든요. 근데 1000이 일단 넘어가면 그 차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또 어떤 개념이냐면 회사에서요. 사장님들은 보통 경차보다 큰 차를 몰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큰 차일수록 차값 비싸잖아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돈 써놓고 매입세 공제해주세요 하면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 이제 회사에서 인정해 받을 만한 차는 우리가 경차까지는 인정해줄게. 999cc 이거 998 전부 다 경차입니다. 모닝아임 스파크거든요. 요런 거는 뭐 관련된 지출 인정해줄 수 있다. 근데 요거 넘는 순간 그거는 니가 뭐 굳이 큰 차 안 타도 되는데 그래 타갖고 그거 다 공제해달라면 뭐 어떻게 해란 말이고 이 말이거든요. 지금 부가가치세 입장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소득세나 이런 데서 또 다릅니다. 이야기가 렌트나 리스하면 또 그 비용 처리 되긴 돼요. 근데 지금 요거는 부가가치세법 입장이다. 자, 그 다음 사유 네 번째 보세요. 접대비 보이시죠? 접대비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재무회계 기준에서는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접대비 비용 처리 끝이었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접대비를 매입세 공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접대했다. 그리고 영수증 들고 와가지고 이거 공지해주세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 관련이랑 토지 요 두 개는요 둘 다 면세거든요. 여러분 면세가 뭡니까? 애초에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여기 돈 요거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일단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런 혜택을 받아놓고 또 요거 관련돼서 돈 썼는데요 하면서 공제 혜택까지 이중 혜택이잖아요. 이중 혜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 혜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매입 안분계산은 뒤에 문제 풀 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설명드리고, 자, 요 사유 3번 요 부분 있죠? 요건 아까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51에서 보면, 자, 아까 전에 제가 요거 나중에 한번 볼게요 했던 그거거든요. 보시면 아까 51 과세에서 여기 있네. 5번 문제 이 부분이죠. 보시다시피 999cc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과세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올 문제들은 다 1000cc 넘을 거거든요. 자, 1000cc가 넘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대표 문제 하나씩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공은 먼저 2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세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과 관련된 그 사유는 잘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박대기의 집에서 일단은 거래처 코드를 신규 등록하라네요. 요거부터 하고 계속 봅시다. 자, 거래처 등록 하겠습니다. 550번에 그냥 박대기 등록만 하면 돼요. 자, 맨 밑에 550번에다가 그냥 박대기 등록만 합니다. 박대기 됐습니다. 등록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읽어볼게요. 가정집에서 사용하려고 냉장고를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이렇게 엑스코로부터 구입을 하다. 포함입니다. 포함.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쥐가 사놓고 회사 이름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어요. 자, 세금계산서 나오면 이제부터는 매입하는 거래 있죠. 매출은 뭐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매입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면 불공이 아닐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을 쓸 것. 요거는 보세요. 우리가 배운 거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 돈 쓰면 인출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가지급금을 써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지급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뭐 인출금과 가지급금을 비슷한 계정으로 봐요, 그냥. 그래서 둘 다 쓰는 데가 있어요. 둘 다 이제 뭐를 쓸지는 회사가 정하는 거죠.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2번. 날짜는 11월 12일입니다. 자, 여기 날짜를 넣어야 되겠죠? 11월 10일. 자, 불공입니다. 불공 54번이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자, 냉장고 한 대 샀죠? 냉장고라고 넣겠습니다. 냉장고. 자, 가격을 보시면 지금 세금계산서 어쨌든 받았잖아요. 아까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눠야 돼요. 500만원을 넣으셔야지 550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된 가격.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 일단은 냉장고 산 데가 어딘지 보세요. 냉장고는 엑스코에서 샀어요. 그러면 여기는 엑스코 넣어야 돼요. 자, 여기는 물건 산 데를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금계산서도 보시면 전자라는 말이 있네요. 1번 하시고, 자, 여기 불공제 사유 쪽으로 왔거든요. 여기 말풍선 클릭하셔도 되고 F2번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 아까 그 말했던 사유들이 다 있죠. 자, 우선은 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자, 분개해 보겠습니다. 차변. 자, 인출금으로 보통 우리가 배웠는데, 인출금으로 배웠는데 문제에서는 일단 가지급금 써라 했으니까 쓰시면 돼요. 쓰시고,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는 돈을 봅시다. 당좌수표. 어쨌든 회사에 당좌 예금을 줬네요.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가지급금 부분 보이시죠? 아까 우리 박대기를 왜 해라 했냐면, 요 가지급금에다가 박대기라는 거래처를 넣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가지급금은 원래 거래처 안 넣는다면서요. 이게 전산회계 시험은 우리 가지급금 언제 나왔었냐면 출장비 줄 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실무에서는 보통 그 직원 이름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급금도 어떻게 보면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렇게 우리 시험에서 안 넣는 거지, 안 넣었던 거지. 뭐 이게 헷갈리면 그냥 넣으세요. 넣으시고 만약에 출장비 할 때도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되는데 그 직원 이름이 없다, 그러면 안 넣는 거구나, 뭐 그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캠을 좀 조절했어요. 자, 그런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4번 하겠습니다.
자, 문제 좀 길긴 한데 읽어볼게요. 금산으로부터 영업사원의 업무 활동을 위해서 승용차 샀어요. CC를 봅니다. 1000cc 넘었어요. 그러면 불공입니다. 불공. 이렇게 갑니다. 자, 1600만원에 취득을 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일단 받아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일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다.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는 취득세 번호판 부착 수수료 등 40만원이 들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하긴 한데 하나씩 또 해봅시다. 자, 날짜 7월 8일 7월 8일 불공입니다. 54번 품목은 승용차 되겠습니다. 승용차 차. 자, 얼마에 샀는지를 보세요. 1600에 샀대요.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금산 전자는 있고요. 전자 맞고 불공유 사유 보세요. 지금 비용업용 요겁니다. 요거 1000cc 넘으니까 요 부분 사유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일단 뭐 어쨌든 차를 샀잖아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하십니다. 자, 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보시면 1760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추가 요금이 얼마 붙었냐 하면요. 추가 요금이 40이 더 붙었잖아요. 그러면 1800으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다가 돈을 어떻게 줬는지를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대변, 당좌예금. 자, 당좌예금. 자, 차량 대금은 위에 보세요. 1600에 160이 붙은 1760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이 취득세 번호판 부착 40이잖아요. 얘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분계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비용업용 승용차 문제는 또 많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이렇게 차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차에 들어가는 주유, 주차, 소모품비 고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전부 다 불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cc 미친 차에 1000cc 아래인 차에 그를 취득할 때 드는 돈이라든지 차량 유지비, 주차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제해 주거든요. 51번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불공제 대상 차량에 대한 거는 모든 돈들이 전부 다 여기 써있죠. 구입, 유지, 임차 이런 것들은 불공이라는 거죠. 이제 예로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자, 대표이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승용차가 하나 있어요. cc가 근데 2000cc죠. 불공 사유에 해당되는 차입니다. 이 차는 공제 안 됩니다. 근데 부품을 일신기업에서 부품 교환비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로 쓰면 되겠는데 부가세 포함이고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됐죠. 카드로 결제하다. 국민카드. 자, 일단 불공제입니다. 날짜는요 8월 22일. 그 다음에 불공이고요. 품목은 부품교환비라고 적겠습니다. 자, 금액 잘 넣으셔야 돼요. 80만원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일신기업. 전자는 전자세금계산서란 말이 있죠. 전자. 그 다음 불공사유. 자, 여기 3번 비용업용. 자, 혼합을 해서 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7번 하고 있죠.
자, 차량 유지비로 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부서가, 대표이사가 쓴다고 했죠. 그러면 공장에서 발생한 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변. 카드 결제했네요. 요거는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면서 카드 결제하면 외상 매입금. 근데 그거 아니죠. 그러면 미지급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드 회사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카드 회사가 국민카드 돼 있네요. 국민카드. 자, 밑에 국민카드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사례가 이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그 다음 사례. 자, 일단은 제조부 나왔죠. 500번대고요. 협력업체 나왔죠. TV를 사줬네요. 감별전자에서 샀네요. 요거 접대했습니다. 접대비. 접대 목적. 영수증 보세요. 세금계산서죠. 그러니까 이게 과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세가 아니라 요거는 불공인 거죠. 접대비는 불공 사유에 해당되니까. 날짜 11월 23일. 자, 불공 가겠습니다. LED TV라고 적겠습니다. LED TV 적었습니다. 자, 공고가에 볼까요?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항상 좀 구분을 하시면서 보세요. 여기 보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감별전자에서 샀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널 부른 게 아니야. 그리고라고 했어. 아, 멍청한 클로버. 이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애가 좀 멍청해요. 미안합니다. 계속 지르라고 그리고 했는데 지가 딱띵 하네. 어디까지 했노 그래서. 자, 전자 불공제 사유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자, 차변 접대비. 근데 아까 전에 제조부로 했죠. 500번대. 그 다음 대변. 이것도 카드네요. 미지급금 가겠습니다. 거래처 하나카드라고 해줘야 되겠죠. 하나카드. 이렇게 카드 회사로 이렇게 꼭 바꿔주세요. 요까지 해주셔야지 완벽하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은 10번. 자, 10번, 11번, 12번,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하면 불공이 완료가 되거든요. 요 세 문제 하고 또 끊겠습니다. 자, 10번. 7월 27일 출판사업부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두리에서, 일단 기계장치 두리에서 전액 외상으로 구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하랬다. 근데 보세요. 당사에, 요건 전산세무 문제이긴 합니다만, 출판사업부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출판사업부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전액 면세 매출이다. 자, 이건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온 거잖아요. 그죠? 자, 면세라는 혜택을 이미 받고 있으면서 기계를 사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이거 공제해주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면세 사업의 전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넣는지. 자, 7월 27일. 일단 불공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샀죠.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천만원짜리죠. 2천만원 부가세 붙었고, 그 다음에 두리한테 샀네요. 두리. 자, 그 다음에 전자 맞습니다. 이제 불공지 사유 보세요. 면세 사업 관련 보이시죠? 그러니까 면세 사업에 쓰면 안 돼요. 과세 사업에 써야 돼요. 그래야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면세 사업은 이미 면세 혜택을 받지 않니? 근데 무슨 네가 또 그걸 하겠니?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세 사업 관련 확인하시고요. 분계 갑니다. 우선은 차변. 뭐 개정 과목은 기계장치로 하시면 돼요. 기계장치.
기계장치. 자, 위에서만 이제 불공 처리하면 되지. 붕괴는 뭐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전액 외상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사면 계정 감옥은요, 미지급금이죠. 됐죠? 요렇습니다. 외상 매입금 아닙니다. 미지급금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0 몇 번이고. 네, 이제 넘겨야 되나? 어디고? 네, 11번. 자, 11번 하겠습니다. 자, 공장 신축용 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대행 용역을, 이거 붕괴로 치면 그냥 토지로 처리해야 돼요.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이잖아요. 그죠? 등기대행 용역을 우주로부터 제공을 받고 수수료를 주네요. 수수료 이렇게 줬네요. 근데 뭐 계정 감옥은 토지로 처리하는 거 아시겠죠? 붕괴하실 때요. 돈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 전자세금 계산서 영수증도 나왔죠. 우선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공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11월 25일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불공입니다. 이름은 수수료라고 적으면 돼요. 수수료.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60만원 이렇게 적으시고, 거래처는 우주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붕괴하겠습니다. 우선 차변은요, 토지죠. 토지. 취득 시 발생했거든요. 돈은 어떻게 주느냐? 당좌예금을 줬다. 당좌예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붕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 하나만 더 풀고 잠깐 끊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 나왔을 때 아마 다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좀 개념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아이고. 우선 읽어볼게요. 구입 빌딩으로부터 총무부 사무실 임차료, 임차료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냈다.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안 줬네요. 그러면요, 이게 요까지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까지만 나오면, 자, 유형이요, 요까지만 나왔으면 51번 과세가 되는 게 맞아요. 세금 계산서거든요. 그리고 공급가액도 위에 있는 50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럼 50만원 되겠죠, 이렇게. 거래처 구입 빌딩이 되겠죠. 그리고 전자 맞고 분기 혼합해서, 분기는 어떻게 되냐면 임차료 이렇게 적겠죠. 그 부가세 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나올 거고, 그 임차료는 500 될 거고 대급금은 50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 뭐 비용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지급 금 하셔도 될 건데, 보통은 이제 요런 임차료는 정기적인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미지급 금보다는 비용이라는 개정이 더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건데, 이제 보세요. 본 문제에 있어서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다. 그리고 면세 비율은 10% 이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요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뭐 겸용사업자가 뭔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겸용사업자는요, 지금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출판업에서, 자, 출판업자. 나는 출판업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난 출판업자예요. 출판을 하려면, 뭐,
인쇄기라고 적어볼게요. 인쇄기. 기계를 사와야 되겠죠. 기계를 사올 겁니다. 내가 인쇄기 사올 때 인쇄기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100만원의 세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나 이거 매입세 공제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출판업은요, 책을 만드는 데잖아요. 책은 면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뭐 책 말고 신문으로 할게요. 그냥 신문 면세입니다. 근데 신문 안에 들어가는 광고 있죠. 걔가 과세예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겸령이란 말은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면세도 사업도 있고 과세 사업도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은 요 100만원, 우리 아까 그 매입세 100만원 요 부분, 얘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과세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해줘요. 매입세액을. 근데 아까 우리 면세 토지 같은 거 있었잖아요. 토지도 면세거든요. 그리고 면세 사업에 쓰면 공제 안 된다 했잖아요. 뭐 불공의를 했잖아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면세 사업이 10% 이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게 기준이 있거든요. 안분계산이라는 걸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광고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액이 발생했어. 그리고 신문 면세 사업에서는 얼마만큼의 매출액이 발생했어. 해갖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분을 하기 위한 조건이 면세 비율이 5%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안분해야 돼요. 그죠? 안분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안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처리하는 순서가 이래요. 처리하는 순서는요, 먼저 요 거래 자체를 불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냥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불공으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안분 계산을 따로 합니다. 안분 계산을 따로 합니다. 요거를 따로 합니다. 따로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불공 처리가 되는 겁니다. 불공으로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일단 불공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안분 계산을 따로 합니다. 근데 이 안분 계산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알 필요 없어요. 전산, 잘리네 또, 세무, 이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분 계산 어떻게 하는 거는 전산 세무 2급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 안분 계산해야 되겠네. 그러면 불공으로 일단 처리해야 되겠네. 그것만 좀 아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입력합니다. 먼저 날짜 11월 20일 불공, 그 다음에 임차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신문 그 하는 회사잖아요. 신문이고 광고 두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임차료, 같은 공간에서 하니까 임차료는 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다 공제시켜 줄까라는 문제지. 근데 면세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안분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작업은 전체적인 거를 다 불공으로 일단 처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분 계산을 따로 하는 거예요. 자, 또 500만원 부가세 별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구희빌딩,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오케이. 자, 불공사유는 요거예요. 공통매입세액. 그러니까 이 공통으로 매입을 한 세액인데, 공통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안분할 거냐. 나중에 안분 할게.
이대로 설명 보세요.